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조 발표를 맡게 된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부 4학년 김경태입니다. 목차입니다. 서론에서 기획 배경, 업무 순서, 그리고 본론에서 특성공학과 EDA, 그리고 변수 설정과 모델링, 마지막에 이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장의 목소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자는 어떻게 물건을 보내야 효율적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구매자는 어떤 방식으로 물건을 사야 할지 고민된다고 하네요. 해운사는 언제 선박을 건조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들이 걱정 없이 발 쭉 펴고 잘 수 있도록 저희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출 물류 비용을 예측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산항 출항 해상 수출 물류 비용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아 피처 엔지니어링을 하였습니다. 산업 재해 사고 데이터를 비롯하여 경상 수신, 물가 데이터 등과 통합하였고 이를 전처리하였습니다. 준비한 자료에 따라 결측지는 존재하지 않았고 모델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이상실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시각화와 EDA를 하였는데 이를 기반으로 통합된 데이터셋을 코로나 전, 후로 나눠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예, 그럼 저희가 피처 엔지니어링을 한 대표적인 변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CFI, 즉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입니다. 이는 컨테이너선 운임지수로 국내의 경우 부산항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크롤링하여 변수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포칭 헤드입니다. 저는 작년 1년 동안 초대형 요원유 운반선 VLCC에서 항해를 하였습니다. 그때 해류가 선박의 움직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부산항 기준 순조를 타고 가는 항만 그리고 역조를 타고 가는 항만을 구분하여 범위 변수로 두었습니다. 세 번째는 벙커 CU입니다. 즉 선박에서 연료로 사용되는 중기입니다. 1단이 유가 데이터를 추출하여 이를 데이터를 통합하였습니다. 그 외에 코로나 확진자 수, 부산항 출항 당시 기상 상태, 국내 경제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서 코스피 지수를 피처 엔지니어링으로 넣었습니다. 다음 EDA 부분을 발표하겠습니다. 디스크라이브 통해 데이터의 변수들과 전반적인 데이터셋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월에 따라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수들을 고려하여 데이터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코머신 20비트 청구서 데이터를 이용해 상위 10개 수출 항구를 정리하였고 월별로 가격 데이터를 평균화하여 시각화하였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월별에 따라 상위 10개 수출 항구들은 상승과 하락폭이 거의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다음은 시각화 부분입니다. 먼저 저희가 종속 변수로 선정했던 토탈, 물류 비용과 어떤 요인이 유의한 요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상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왼쪽 표는 상관 분석을 히트맵한 시각화한 것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스캐터 플롯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부산항의 기상 상태를 표현한 레인F 변수와 조류 방향을 나타낸 타이드 변수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T테스트와 박스 플롯을 그려 비교해 보았습니다. 레인F의 경우 강수량이 15mm 이상일 시 1을 주었고 미만일 시 0을 주었습니다. 타이드의 경우 역조이면 1, 순조이면 0을 주었습니다. 왼쪽은 레인에 대한 비교입니다. P밸류가 0.05보다 크므로 레인의 유무에 따른 물류비용 평균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스 플롯에서도 평균이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레인 변수를 모델링 시에 삭제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오른쪽은 타이드에 대한 비교입니다. P밸류가 0.05보다 작으므로 역조와 순조일 때 측정되는 물류 비용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스 플롯에서도 평균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타이드 변수를 넣고 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델링 설명입니다. 코로나가 세계 시장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해 저희 조는 물류비용 예측 모델을 두 가지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발생 전의 상황인 2014년부터 19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해 토르 모델 하나, 그리고 코로나 발생 후의 상황인 2020년 자료를 이용해 모델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모델에 실제 데이터를 적용시켜 예측 성공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실제 값과 예측값의 차이가 50만 원 이하면 예측을 성공했다고 판단했고 결과는 코로나 발생 전의 경우 상위 10개 항구 가격 예측 성공률이 68%였고 발생 후는 71%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모델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다양한 활용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해상 물류 비용 예측 모델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해양수산부에서 2030년까지 세계 물류 경쟁력 10위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상 물류 스마트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이 물류 비용 예측 모델에서 적용시킨다면 과학적 행정 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출 기업은 정보를 얻음으로써 업무 처리 속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세계적인 무대에서 이런 경쟁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코머신이 새로운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상 물동량의 과반수는 사실 부정기선으로 운송되는 이런 화물입니다. 그동안 부정기선을 사용하기 위해서 선주와 용선 계약을 맺고 거래를 하였습니다. 사실 이는 거래가 불투명하고 이러한 영향 때문에 화물 운송에 차질이 생겼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활용하여 예측하고 또 코머신이 용선자에게는 구매 대행, 화주 및 선주에게는 판매 대행을 하면 이런 불투명했던 거래가 투명해지고 또 새로운 사업의 분야를 개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운기업의 선박 발주 시기를 최적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운임지수가 급등하면 해운사의 선박 발주량이 늘었고 선박이 발주되는 약 1년간의 기간 후 그때 이제 선박이 과잉 공급되면서 운임지수가 하락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일종의 딜레마가 발생하였고 이는 해운과 조선이 불황을 겪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예측 모델을 사용한다면 적정 시기에 선박 발주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해운과 조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로 인해서 결국 제2의 한진해운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조 AI 플래너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